여당이 내년 예산을 500조 원이 훨씬 넘는 초슈퍼 예산 편성을 정부에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정부 지출을 대폭 늘리겠다는 생각인데요. 하지만 세수는 줄어들고 있어서 재정 건전성 악화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김정현 기자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김 기자, 내년 예산이 슈퍼 예산이 될 가능성이 커졌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기획재정부는 어제 국회에서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하기 위한 비공개 당정 협의를 열었는데요. 내년 예산 규모를 대폭 늘려서 확장적 재정 기조를 유지하는 데 합의했습니다. 여당에서는 510조 원 이상으로 늘려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논의 과정에서 민주당 내에서는 내년 예산을 최대 530조 원까지 늘려달라는 목소리가 나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재 경제 상황이 좋지 않은 데다가 일본의 수출 규제까지 겹치면서 대응책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인데요. 고용난과 중기 자영업자 지원, 일본의 경제보복 대응 등에 정부가 적극적으로 재정을 투입해야 한다는 게 현재 여권의 시각입니다. 정부와 여당은 이미 상하수도와 체육관, 도서관 등 생활형 SOC에 48조 원 이상을 쏟아붓기로 한 상태인데요. 현 정부 들어서 복지 예산도 크게 늘어나면서 내년 지출이 더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정부 지출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군요. 네, 그렇습니다. 올해 본 예산이 현재 470조 원인데요. 여당이 제시한 530조 원 예산이 실현된다면 내년도 예산은 올해보다 13%가 늘어나게 되는 겁니다. 예. 지난 2017년 처음으로 400조 원을 넘어선 지 3년 만에 다시 500조 원을 넘어서게 된 건데요. 지난 2005년에는 처음으로 200조 원을 넘어섰고 2011년에는 300조 원을 돌파했습니다. 이명박 정부 평균 예산 증가율이 6.6%, 박근혜 정부가 4.4%인데요. 내년 예산이 530조 원이 된다면 문재인 정부의 평균 예산 증가율은 8.3%에 달하게 됩니다. 다만 실제로 530조 원이 될 가능성은 높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데요. 정치권 내에서는 내년 예산 증가율을 9%가 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습니다. 네, 지금 대내외 경제 여건이 안 좋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재정을 지출해야 할 필요성도 있긴 하지만 문제는 재정 건전성이 안 좋아질 수 있다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미 세수 확보에는 비상등이 좀 켜진 상태인데요. 이 기업들의 실적이 악화되면서 법인세가 줄어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올 상반기 삼성전자의 영업이익은 약 17조 원 정도가 줄었고 SK하이닉스도 8조 원 가까이가 급감한 상태인데요. 세수가 뒷받침이 안 되면 국채를 통해서 재정을 조달해야 하는데 이 경우에는 재정 건전성이 악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내년 GDP 대비 국가 채무 비율이 40%를 넘어갈 가능성이 큰 상태인 겁니다. 네, 이런 가운데 고가주택 취득세가 높아진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오늘부터 지방세 관계법률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는데요. 6억 원 초과 9억 원 이하인 주택을 살 때 내는 부동산 취득세율이 현재는 2%입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이제 1%에서 3%로 세분화가 되는 건데요. 네. 과세표준 6억 원 초과 9억 원 이하의 구간에 이 단일 취득세율 과세표준액이 100만 원이 오를 때마다 세율도 함께 바꾸겠다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7억 5천만 원 미만 주택은 1.67%를 적용받는데요. 취득세 납부액이 1,400만 원에서 1,169만 원으로 231만 원 정도가 감소하게 됩니다. 8억 원 주택은 2.34%가 적용돼서 1,600만 원에서 1,864만 원으로 264만 원이 증가하는데요. 정부는 일단 이번 조치가 이 세율 변동 구간의 주택 거래가 몰리는 문턱 효과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7억 5천만 원이 넘는 주택의 세율이 늘어나기 때문에 결국 중고가 주택이 많은 서울을 중심으로 세 분함은 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는 바입니다. 이 해당 법안이 국회를 통과되면 내년부터 시행됩니다. 알겠습니다. 김 기자 얘기 잘 들었습니다.